네, 오늘 강의 제목은 온라인으로 원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방법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온라인 마케팅을 한 가지 매체 정도는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블로그라든지 요즘에는 뭐 틱톡까지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거의 99%, 100%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라인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꾸준히는 하고는 있는데 내가 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또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온라인으로 뭔가 결과가 나지 않지? 라고 약간 커다란 물음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뭔가를 가르쳐 드리는 느낌보다는 저도 공부를 많이 하면서 좀 우리 이렇게 같이 해보자라는 느낌의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우리 같이 스터디하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네, 첫 번째, 온라인으로 PM 사업을 시작. 아마 딱 이제 PM 사업을 딱 결단하시고 나서 처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피밍 아웃을 뭐 다들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꾸준히 업로드도 하고 릴스도 찍어보고 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결과가 나지 않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온라인으로서 내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이 한 13가지 정도?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거를 나눠 볼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든 뭔가 이렇게 블로그든 하다 보면은 사실 비호감 계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뭐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일반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그런 뭐 공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온라인 마케팅에 비해서 사실 호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PM 사업이 너무나 대단한 사업이고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우리는 이제 뼛속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에서 보는 우리의 이미지는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부정하고 막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겁내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뭐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함도 아니고 주스를 많이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결과로 이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브랜딩을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주스만 나에게 사먹는 소비자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아마 인스타그램이든 뭐 유튜브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냥 파트너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파트너를 찾고 싶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러기 위한 온라인 마케팅, 브랜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아마 처음에 다 이렇게 시작하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PM을 전달을 받고, 또는 내가 PM을 어디서 듣고 나서 제품을 먹어보고 보상 플랜도 들어보고 타이밍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PM 사업을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나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난 달라. 난 무조건 결과를 낼 수 있어. 막 야심차게 시작을 해서 인스타에다가 제가 PM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보통 하시죠. 또는 자연스럽게 제품을 먹는 것부터 오픈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다 보니 꽃길인가요? 꽃길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쵸?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꽃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정말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힘들다는 그 다단계 사업의 상자를 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호감의 문을 뚫고 나가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은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한번 보세요. 40대의 박한슬아 씨는 친구 김희란 씨와 카페에서 만나서 희란이가 요즘에 시작했다는 일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희란이가 PM이라는 영양 주스를 먹고 살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요즘에 잠도 너무 잘 잔다면서 그래가지고 이걸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문의도 정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직장도 그만둘 준비를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많은 보탬이 됐다. 그래서 막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슬아한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품도 너무 좋고 우리 해강그룹의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기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500만 원, 1000만 원 금방 찍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이거 뭐 제품도 좋고 보상도 좋고 타이밍도 기가 막히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물어볼 것 같고 굉장히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막 이런 두근두근 되는 마음들이 막 올라오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고 결정을 하고 막 인스타 계정도 새로 만들죠. 사업 시작을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런데 사업을 딱 오픈을 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3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냥 가끔 지인들이 그냥 찔러보는 문의만 오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런 문의조차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기타 치는 튜브 도고 막 연락도 오고 막 그랬는데 요즘 막 DM도 없고 막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대부분. 아,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내가 했던 뭐 직장 또는 내가 원래 했던 그런 자영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어, 되게 흔한 이야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거의 10명 중에 한 8, 9명은 정말 대부분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이 강의를 들으러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나랑 맞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아무나 잘하는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네트워크 오빠, 마케팅을 우리가 창업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제품 먹어보니까 막 갑자기 살이 막 빠졌어. 피부도 너무 좋아진 거야. 갑자기 내가 잠도 너무 잘 자. 제품이 좋으니까 제품이 좋으면 사업이 잘 된다, 잘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겠죠. 단순하게. 근데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또는 육아맘, 경단녀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해본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비사부면 안에 들어와 있는 일을 처음 PM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실 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커다란 글로벌 비즈니스를 딱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심플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 뭔가 딱 큰 벽에 부딪히면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사업이라는 것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이 PM을 통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고,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마케팅인데, 마케팅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무작정 저 사람들이 막 인스타그램에다가 PM 주스 올리고, 막 액티바이즈 막 플러시 반응 빨개지는 거 올리고 하니까 저런 거 올리면 막 될 것 같은 거지. 이거 올리면 나도 빨개지고 싶어서 막 나한테 문의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무작정 따라하기만 했더니 아무 결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PM 사업을 하는 분들의 거의 8, 90%가 이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PM 사업을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뭔가 시작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없잖아요. 제품을 통해서 또는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된 공부라든지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부업으로 하든 전업으로 하던 이 일은 분명한 사업입니다. 엄연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그룹에 있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초기 시장이라고 해서 내가 사주팔자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운이 좋다고 해서, 정말 그냥 누구나 잘 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확하게 인풋이 들어가는 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또 그만큼 결과가 없는 게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정직한 일이에요. 이 일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실력을 쌓고 매일매일 능력을 키워내는 게 사실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매일매일 실력을 쌓고 능력을 갈고 닦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다수가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하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공부를 하고 내가 고민하고 열심히 하면요,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대다수가 안 하거든요, 사실상. 근데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접근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사업을 뭐 6개월, 1년을 했는데도 이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만 내가 뉴스스펜도 먹어보고, 티알라이트도 먹어보고, 뭐 허벌라이프도 먹어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먹어보고 유통하는 제품 중에서 이 PM이 제일 좋았어.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요, 사실 차별화조차 되지가 않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99%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이 이 공통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품 좋으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품이 좋으면 사업이 잘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그거는 기본인 건데, 거기서 우리는 사실 다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가 나한테 먹어야 되고 나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온라인에서 나와 연결이 되려면은 이제 이 사고, 이 생각은 조금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라인 마케팅, 브랜딩을 하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한 이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제 능력이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온라인 마케팅 앞서서 우리는 좀 판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해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밖에 나가 보면은 사고 파는 일이 일상이란 말이에요. 나가서 김밥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고 나가서 정말 뭐 대형 마트를 가도 마트를 가더라도 구멍가게를 가더라도 사고 파는 게 우리 생활 속에 다 이렇게 다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대부분 이제 판매하는 입장보다는 소비하는 입장, 뭔가를 사는, 구매하는 입장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처음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저는 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브랜딩을 하기에 앞서서. 근데 뭐 우리가 영업을 잘해야 되고 판매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망 소비자, 가망 파트너에게 내가 호감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가 차별화를 만드는 능력. 그러니까 나의 강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아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걸 못 찾겠다. 그러면 주변에 친한 뭐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가족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사실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모르는 나의 강점이든 장점을 오히려 주변인들이 더 잘 찾아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빠르게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매니아를 늘릴 수 있는 능력, 또는 내가 뭐 가게를 하는 사람이라면 단골 고객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단골을 만들고 매니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후속 관리 능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데일 카네기의 뭐 인간관계론에서 이제 배우기도 했지만, 지금 어, 나랑 엄마 지금 이거 해야 돼. 잠시만요. 아니야, 아니야, 엄마 지금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엄마가 매니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후속 관리 능력도 이제 내가 조금 갈고 닦아야겠죠. 막 그런 아 생각 잘 못해. 엄마 스마트폰에 가서. 사용하고 엄마 지금 이거 해야 돼. 엄마 그리고 계속 뭔가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나의 회원을 만드는 능력도 엄마 이제 필요한 거죠. 엄마 부탁이야. 엄마 진짜 진짜 그리고 온라인, 근데 이제 이런 그 단순히 판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내가 온라인에서 사업을 할 때 더 추가되는 그런 필요한 능력들이 이제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런 가만 소비자, 사업자들이 내 인스타그램 계정이라든지 뭐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한눈에 정말 호기심을 갖게 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인스타그램이 저도 한 10년 정도 해왔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했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진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의 이제 반듯한 사진에 정말 약간 뭔가 허세샷,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진, 이런 것들이 많이 먹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먹히는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허세샷보다는 정말 그냥 약간 날것의 느낌?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해지는 게 저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많이 안 썼어요. 그냥 해시태그 몇 개만 달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밑에 들어가는 PD의 글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글을 통해서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는 글 쓰는 능력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 쓰는 능력, 책 읽는 거 이런 것들이 거의 저희는 매일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사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이제 문의를 하려고 카톡 대화를 몇 마디 나눠봤더니 영 아닌 거죠.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막 인플루언서 같고 너무 막 예쁘고 화려하고 막 비즈니스 우먼 같고 막 정장 입고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혹해서 문의를 했는데 카톡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은 딱 느낌이 오잖아요. 뭐 너무 전문성이 없다든지 너무 가볍다든지 아니면 맞춤법 막 틀리고 막 이러면은 사실은 날아가는 명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온라인 마케팅을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클로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담 능력, 상담 스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톡이라든지 DM, 그다음에 전화할 때 그런 대화하는 거, 그리고 결국은 내가 만나서 대면으로 만나서 미팅을 했을 때도 그 사람에게 내가 조금 더 전문성을 띠면서 좀 이렇게 좋은 질 좋은 정보를 주면서 결국은 나랑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정말 인스타그램 계정, 온라인 매장 속에서 눈도장을 확실히 찍을 수 있는 컨셉을 만드는 능력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왔다 갔다 막 돋보기 눌러보면서 모르는 사람 것도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는 계정이 있는 반면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 좀 괜찮네 하면서 다른 피드들을 한 번, 뭐 두 개, 세 개 더 눌러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또 그 아이들이 기억했다가 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들면 그제서야 팔로우를 하거든요, 대부분. 처음부터 이 사람이 막 마음에 들어가지고 딱 내 계정에 들어왔는데 어머 이 사람 PM하는 사람이네? 연락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 번 왔다 갔다 보고 이 사람이 글을 한두 개 보고 연락하지 않아요. 대부분 저 밑에부터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PM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PM을 하기 이전에 뭐 사진이나 글 피드가 조금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호감이 주지 않는 피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들만 남기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로는 내 컨셉을 점점 더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 뭔가 육아맘으로서 이제 보여지지만 사실 다른 기타 육아맘들이 따라할 수 없는 뭔가의 나의 그런 넘을 수 없는 그런 허들을 만들 능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남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에요. 아, 고민하는 거 나 힘들어. 아, 네트워크 나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20만 원, 30만 원 버실 생각이라면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깊은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적어도 사실은 그러니까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200, 300 버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나요? 쉽지 않거든요. PM 하면서 200, 300 버는 거요. 물론 열심히 하면 쉽지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내가 뭔가 준비가 되어 있고 갖춰져 있어야 하고 그만큼 내가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져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기 때문에 또 추가되는 능력이 이제 필요로 되는 능력이 있는데 열 번째로는 이제 파트너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처음에는 뭐 판매하는 능력, 그다음에 뭐 두 번째로는 온라인에서 내가 돋보이는 능력이 필요했다라면 결국 저는 사실은 이 네트워크에서 내가 성공을 하려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고 리더가 되려면 내가 그런 뭔가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그 리더십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물론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계속 배우고 내가 갈고 닦아 나가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파트너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나의 능력이 뭐가 있을지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런 파트너들이 왔을 때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확실하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 파트너가 나의 능력을 좀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라고 생각은 하지만 파트너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아, 저 사람이 나 이걸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일치할 수 있게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혼자 시작하는 일이지만 결국은 내가 팀이 생기고 뭐 작은 그룹이었다가 큰 그룹으로 커져 나가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중간 리더들, 작은 그런 팀원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과 좀 원활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도 참 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룹원들이 본인 스스로와 우리의 그룹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 이게 저는 리더로서 갖춰야 할 가장 큰,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리더라고 해서 모든 일을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 그룹원들이 하모니를 이뤄가면서 정말 탄탄하고 조화롭고 좋은 그룹을 만들게 하는 능력. 참 어렵지만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런 사업 특수성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을 이미 베이스로 깔고 가는 업이거든요. 이거를 부정하시면 안 되고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다른 인플루언서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마케팅을 우리가 적용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한 절반 정도의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팩트인 것 같아요. 막 "아니야. 네트워크 마케팅 진짜 멋있는 일인데 이거 왜 몰라? 바보 같아." 이게 아니라 그냥 그거 인정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이 인스타그램 오픈하면은 사실 막 비호감으로 찍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꽤. 그래서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이 비호감으로 도장을 찍힐까?' 생각을 해 보니 사실 이제 '공감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망 소비자 또는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없는 사업자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비호감의 길을 막 걷고 있는 거죠. 나는 막 비전과 확신에 가득 차 가지고 인스타그램에다가 막 글을 막 열심히 썼는데 사실은 그게 점점점점 막 지인들이 날 손절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진심으로 내가 대중을 공감하고 나와 함께 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를 딱 시작했을 때 저는 약간 단계별로 보여줘야 할 모습이 전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업을 한 지 지금 1 년이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정말 사업하는 모습만 보여줬어요. 전투적으로 사업을 하는 모습.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그때는 정말 사업 말고는 다른 걸 할 시간이 없기도 했었지만은 그런 모습을 더 보여줬던 거는 그냥 '아 너처럼 할 수 없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처럼 하고 싶은 사람 한 명 찾는 게 저는 그때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열심히 보여줬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1 년이 조금 넘었고 이제 팀원이 생긴 상태에서는 그래도 1년 했는데도 너무 막 현장만 막 다니는 모습만 너무 보여주기보다는 좀 밸런스를 맞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요즘에 마케팅 방식을 약간 바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쪼끔 그전에 많이 보여줬던 이랬던 모습을 약간 좀 덜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 보면서 초기 사업자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에서는
좀 배우면서 진짜 건실하게 일하는 모습, 아니, 정말 너무너무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봤을 때 앞으로의 모습이 너무 기대되는 거죠. 저 사람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뭔가 진짜 성공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가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시작을 하자마자 시간적인 경제적 자유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이게 1년 만에 생길 수도 있고, 3년 만에 생길 수도 있고, 5년, 10년 만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책에서 그 본 글만 가지고 약간 이제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막 카페에서 막 이렇게 여유로운 사진 막 찍으면서 나 네트워크 마케팅 PM 사업이 이제 막 한 달 차인데 시간적으로 너무 막 여유롭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오히려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또 저 다단계 애들, 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 나 이제 시작했는데, 이번 달 50만 원 벌었어. 이게 뭐, 다음 달에는 뭐 얼마 벌고 싶고, 막 오히려 그런 기대감을 좀 귀엽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뭔가 좀 진정성 있고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해서도 우리 남들이 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보면요. 제품 올리고 NTC,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막 PL 제품력이 막 플러스 나오고 다 똑같은 얘기 한단 말이에요. 사실 재미 되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 남들이 다 하는 얘기보다는 좀 더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 한 가지라도 더 좀 전문성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지. 멘트를 똑같은 얘기라도 똑같이 쓰지 말고 멘트 살짝 틀어가지고 조금 더 좀 세련되고 멋있게 써봐야지 그런 고민을 저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비타민 B군에 대해서도 쓸 때도 조금 더 공부하면 또 딥한 내가 정보들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네. 이 사람한테 내가 제품을 먹으면 진짜 내가 뭔가 전문적인 그런 좋은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업적으로도 진짜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이 사람 진짜 열심히 건실하게 사업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저는 게시물을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개인기가 뛰어나서 막 진짜 막 너무 화려한 막 그런 영상미에 막 진짜 남이 따라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것들보다는 조금 이제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좀 심플하고 쉬운 그런 게시물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복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 한 1년 정도 지났고 내가 한 중간 리더 이상이다. 뭐 이렇게 됐을 때는 그동안은 내가 팔로워로서 내가 스폰서나 그룹의 그런 시스템 안에서 막 배우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많이 건실하게 사업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면은 내가 어느 정도 사업 연차가 좀 쌓였고 직급이 어느 정도 있다, 중간 리더가 되었다 하면은 그때는 팔로워의 모습만 보여주기보다는 내가 좀 리더야. 난 리더이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이끌고 나는 교육을 시키고 나는 그런 어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모습도 저는 그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꾸준히 배우고 그 배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팀원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모습까지 더불어서 보여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복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기본이지만 그 외에 나는 이 온라인 안에서 내가 선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그러기 위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나의 강점이 뭐가 있을까? 그것들을 저는 그걸 찾아서 내가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건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내가 잘 못하는데 나 이거 잘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꼭 대단한 게 아니어도 거창한 게 아니어도 나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어필을 하면서 조금 좀 차별성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비호감 계정으로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비호감으로 보여질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약간 너무 그들만의 리그라는 느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특징이기는 하거든요. 저도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으로서 11년째 다단계를 하는 아줌마로서
어쩔 수 없어요. 그들만의 리그란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들을 내가 조금 강약 조절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어, 뭔가 또 우리끼리 너무 막, 그러니까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 내가 저 틈을 삐집고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겠다는 느낌을 주면 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고 막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열려 있고 더 좋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흡수될 수 있어라는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두 번째, 뭔가 다단계 느낌이 폴폴 나는 그런 계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약간 느낌적으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약간 연결이 되는데,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사실 아직 나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냥 이제 오늘 시작하자마자 뭔가 비사보면 확 와가지고 타 직업군을 무시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영업에 대해서 막, 자영업 약간 낮게 보고 직장인들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나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이니까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네트워크를 너무 막 올려치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저는 되게 비호감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거랑 연결이 되는 게 우리 PM 사업은 너무나 멋있는 사업이고 정말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빅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이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멋있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올려치기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또 비호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룹과 스폰서를 너무나 신격화하는 글. 저는 이것도 좀 되게 별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좀 프렌들리하게 우리가 스폰서와 내가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가면서 좋은 관계 유지를 하면서 우리는 같이 이렇게 팀워크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딱 보기 좋지. 우리의 그룹은, 해당 그룹은 정말 이런 그룹이고 막 섬김의 리더십을 막 하면서 막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 스폰서님들, 그룹장님들 막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이렇게 다듬어진 글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약간 중복이 됐네요. 그들만의 리그 느낌. 그리고 PM 사업자들만 공감하고 좋아하는 글이 있어요. 어, 이게 그러니까 외부의 시선을 항상 저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글을 쓰는 편이거든요. 사진을 쓸 때도. 근데 이제 PM 사업자들만,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진짜 너무너무 좋다라는 그런 우리만이 아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비호감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디서 막 퍼다나른 듯한 그런 글들 있잖아요. 그래서 피드를 딱 봤을 때 연계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색감도 막 들쑥날쑥하고, 막 어디는 막 뿌옇고, 막 렌즈를 막 닦아주고 싶고, 막 그런 연계성 없는 피드들. 그리고 판매에만 열 올리는 제품 사진들 막 주룩 있는 그런 피드들이 있어요. 막 여기 막 아침 주스만 막 이만큼 있고요. 막 리스토레이트만 막 잔뜩 있는 그런 너무 그냥 판매 계정, 광고 그런 계정 같은 느낌 이런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PM 제품 너무 좋지만 굳이 타사 제품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들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저격하는 게시물 이거는 정말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올리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 게, 막 홍보글의 유형, 무조건 막 우리 지금이 기회입니다. 선점하세요. 블루오션 타이밍입니다. 이런 글들, 무조건 좋아요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막 네트워크 왜 하네? 이걸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글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고객의 입장에서 가망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완벽하게 설득이 될 수 있을 만한 팩트 기반의 글을 올리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자들이 사업 상품의 특징을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디서나 비슷하게 다 볼 수 있는 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PM 사업자들이 올리는 글들 보면 사실 다 비슷해요. 뭐 NTC 기술력, 제품 성분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품의 성분이나 NTC 기술력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광고 이미 열심히 다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내가 또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제품을 올릴 때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우리 제품이 이렇다라는 그런 팩트 기반의 뭐 기술력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굳이 그런 것까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먹고 싶게만 보여주면 돼요. 진짜 저 사람이 먹는 거 너무 먹고 싶다. 어떤 맛일까? 막 궁금하게 호기심을 자극할 정도의 그런 영상이나 사진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뻔한 흐름에 재미없는 계정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계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고, 아, 내일은 이 사람이 어떤 피드를 올릴까?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올릴까? 막 기대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대되는 계정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채워 넣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막 갑자기 뭐 애터미 했다가 PM 했다가 누스킨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좀 하나 했으면 좀 진득하니 진득하니 5년이든 10년이든 좀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게 하면서 그곳에서 성과를 내고 뭔가 계속 다음 단계를 갱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냥 N잡 중에 하나로 보여주는 건 저는 되게 별로인 것 같아요. PM이. 왜냐면은 PM은 N잡 중에 하나로만 두기에는 어, 너무나 사실은 지금의 그런 기회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대단한 뭐 그런 제품과 그런 보상을 가진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N잡의 하나로 보여주는 거는 리크루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내가 N잡 중에 하나로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도 그냥 N잡 중에 하나로만 PM을 할 사람들만 와요. 그래서 황대한 스폰서님이 그러셨잖아요. 전업자 밑에 전업자, 투잡자 밑에 투잡자. 전업할 사람이 절대 투잡자 밑에 가지 않아요. 그 내가 진짜 여기에 올인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내 스폰서가 그냥 N잡 중에 하나로 PM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여기에 난 PM에 올인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딱 내 피드에 왔을 때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데도 기웃기웃하고 막 찾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발견해서 딱 들어왔는데 와, 나 이 사람한테 뭔가 도움받고 싶다. 이 사람이랑 사업하고 싶고 이 사람한테 나 제품 먹고 싶다라는 딱 그런 확신과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글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마케팅과 성공하는 마케팅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실패하는 마케팅은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조금 반복되는 것들,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모두에게 어필하는 마케팅 방법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뾰족하게 타겟층을 딱 정확히 잡고 가야지 대다수를 내가 타겟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1,000명의 그물망을 친다고 해서 그 1,000명을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뾰족하게 내가 10명에게 집중을 했을 때 거기서 한 명 건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많이 해서 많은 결과가 날 거라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내 타겟층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들이 대체 뭘 원할까? 어떤 글에 나한테 공감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글을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제품을 찾는 사람들 또는 그런 비즈니스 도구를 찾는 사람들의 니즈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뭐 찾을 때 또는 뭔가 이런 사업적인 도구를 찾을 때 어떤 니즈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저는 파악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 맘카페나 이런 데 보잖아요. 그러면 부업, 투잡 찾는 사람 진짜 많아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 없을까요? 뭐 집에서 재택하면서 50만 원 정도 유치원비 정도 벌 수 있는 일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글이요.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다 타겟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들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단순히 다단계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을 그러니까 부정을 하지 말자는 거죠.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면 오히려 내가 조금 더 당당해지면서 더 확실하게 마케팅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카피라이팅, 글쓰기 실력을 쌓지 않으면 사실 마케팅에 실패합니다.
글이 너무나 중요해요. 글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글쓰기 실력은 너무나 사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의가 오는 루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인 거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스타그램 딱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어머 이 사람 너무 마음에 들어 바로 연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뭐 일주일, 이주일을 보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대다수는요. 저 밑에 있는 피드부터 싹 훑고 연락을 해요. 또는 진짜 저 10년 동안 슬아씨 10년 봤어요. 이런 분들도 저는 한 3명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저를 봤대요. 그러니까 제가 누스킨 하기 이전부터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 두세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본다는 거죠. 또는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런 분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루트를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조금 내가 소스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가망 소비자, 가망 파트너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알 수도 있고 또는 스폰서가 알고 얘기를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스폰서가 얘기를 해주기가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는 고집스러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내가 좀 호감을 계속 주는 호감이 가득한 피드들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약간 꺼려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업의 기회, 제품 퀄리티, 독보적인 보상 플랜이 우리가 마케팅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사실은 PM이 아니라 내가 다른 거를 하더라도 내가 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도구가 PM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1차원적인 생각에서 빠르게 벗어나야지 우리가 다음 차원으로 더 나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내가 전혀 고민을 해보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따르고 싶을까? 이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맨날 막 놀러만 다니고 막 술만 먹고 막 이런 좀 이렇게 뭔가 사업적으로 전혀 따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은 사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내 상품을 직접적으로 검색하는 사람만 이제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검색을 했을 때 내 게시물이 나오면 되겠지. 안 되느냐. 근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번째, 존버가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간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좀 매일 똑같은 컨텐츠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올린 거, 오늘 올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존버가 답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해보고 결과가 나지 않으면 빨리 내가 스폰서랑 상의를 하든 고민을 하든 다른 강의를 뭐 돈 주고 강의를 듣든 뭐 유튜브에서 뭔가 찾아보든 해서 빠르게 내가 좀 결과를 낼 수 있는 액션들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본인도 정확하게 잘 모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뽕에 취해가지고 다른 직업군을 무시하는 글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실패하는 마케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정말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더라도 조금 이제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성공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하려면 우리는 확실한 타겟층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타겟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뭐 육아맘 이게 아니라 육아맘인데 어떤 육아맘, 뭐 나이대가 어느고 어떤 성향이 있고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뭐 아들맘이고 딸맘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활동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디테일한 타겟층을 정해서 내가 이제 그 타겟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가치를 알려줄 만큼 전문성을 갖춘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단순히 뭐 릴스 조회수가 많다고 저희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PM은요,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인플루언서 아니잖아요. 제가 작년에 PM할 때 팔로워가 3,200명 정도였어요. 3,200명? 많다면 많은 건데 사실 요즘에 뭐 몇만 팔로우 인플루언서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에 비하면 저는 막 그렇게 많은 팔로워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팔로워들은 그냥 찐 팔로워였던 것 같아요. 그냥 깡통 팔로워가 아니라 그냥 진짜 찐 팔로워였던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요즘엔 그런 얘기 하더라고. 팔로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액션하지,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는 계정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 팔로워에 가득하면요. 그만큼 노출도가 떨어진대요. 오히려 그런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팔로워에서 삭제를 해버리면 오히려 노출도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보는 것보다는 적게 보더라도 실제 문의로 이어질 수 있는 컨텐츠랑 글에 집중을 하면서 고민을 해서 이 계정을 꾸려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팔로워가 막 엄청나게 뭐 1만 팔로워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소수가 봤지만 실제로 저는 문의로 전환이 되게 잘 됐던 계정이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좀 그런 컨텐츠와 글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망 소비자들의 드러난 니즈, 단순히 뭔가 뭐 돈 50만 원, 100만 원 벌고 싶어. 이게 아니라 숨겨진 니즈들이 다 있거든요. 남들에게 막 오픈은 못해, 사실. 근데 사실 내가 원하는 거는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과연 뭘까?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것 같아. 이것도 내가 고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타겟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이게 맞아? 그 사람들 진짜 50만 원, 100만 원 벌고 싶은 게 맞아?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니즈를 공략을 하면 성공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이 맞는 사람들이 문의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뭐 인스타그램으로 막 활동을 하는데 문의는 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소비자는 좀 별로. 이런 사람 좀 별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마케팅을 펼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PM을 하면서 저는 제가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PM방에 계신 저희 뭐 직대 파트너 사장님들도 보면은 다 너무 좋은 분들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원했고, 어, 그런 것들 계속 생각하면서 약간 글에 많이 좀 녹여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또는 나한테 제품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필을 하는 게 필요하다. 결국은 그만큼의 내가 좀 자신감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자신감은 그만큼 내가 실력을 쌓고 능력을 키우면은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잘 모르면은 사실 자신감이 없고 이렇게 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명확하게 어필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본질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신규 소비자가 유입되게 만드는 그런 피드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냥 회원들이 뭐 캐시백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이 뭐 보여주지 않는 그런 정보들을 뭐 정말 좋은 영상을 찍어가지고 내가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의 주스 레시피를 막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저 사람한테 뭔가 꿀팁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스킨 할 때 약간 그랬었거든요. 이게 사실 네트워크든 뭐 어떤 일이든 사실 대단한 꿀팁이 있진 않아요. 대단한 온라인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누스킨 할 때도 사실 막 사업가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막 갈바닉 이런 뭐 스킬 같은 거 사실 별거 아닌데 별거 있는 것처럼 안 알려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 다 알려줬었어요. 그냥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막 영상으로든 그 사진으로든 다 알려줬었어요. 그러면은 내 회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회원들도 제 계정을 진짜 많이 봤었고, DM으로 막 문의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내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막 뭐 답장을 안 해주거나 이러지도 않았었고, 그냥 다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또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고객이 가망 소비자들이 나를 지켜볼수록 이 사람 계속 보다 보니까 진짜 이 사람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진짜 저 김이랑 말고는 PM 내가 같이 할 사람 없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런 이유를 내가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문의하고 쉽게끔 다양한 글과 사진, 영상들을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맞추는 거는 사실 되게 기본으로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드 사진, 그 다음에 릴스는 꼭 9대 16으로 꼭 맞춰가지고 올리시는 거. 그리고 릴스는 너무 길게 말고 숏폼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 컷을 보통 한 1초 정도로 자르거든요.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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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런 식으로. 그게 한 컷이 너무 길면요. 그냥 스킵해버리게 돼요. 다음 게 별로 약간 지루해져요. 왜냐면은 우리는 숏폼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만 봐도요. 그냥 보세요. 저는 그냥 잘 안 보거든요. 저는 계속 10초, 10초 뒤로 돌리게 해가지고 전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그게 요즘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래요. 쇼폼에 완전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롱테이크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그거를 내가 알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쇼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릴스든 뭐를 하더라도 좀 짧게 그래야지 뭔가 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될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번, 세 번 계속 연속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리고 릴스를 하나 찍더라도 저는 이것도 기획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의 광고 한 편을 만든다는 거죠. 그냥 하나의 짧은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광고거든요. 광고 전공이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항상 이렇게 막 콘티 짜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콘티를 짜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찍을지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그럼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영상으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인스타그램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글 쓰는 거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제 글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머릿속에 있는 거를 영상으로 표현하면 릴스가 되는 거고 쇼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내가 막 후다닥 쉽게 팍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남들과는 다른 그런 아이디어를 쥐어짜서 내가 하나의 기획자가 돼보는 거죠. 나 광고 기획자고 막 그런 광고 마케터야. 나 제일기획 다니는 사람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나를 만들어 보면 공들여 만든 영상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진짜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만든 게 100개 있는 것보다요. 공들여 만든 거 5개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먼저 내가 고민을 해보고 그것이 좀 상단에 노출될 수 있게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피드보다는 릴스가 좋아요. 릴스를 많이 올리는 게 훨씬 노출이 잘 되거든요. 또는 카드 뉴스, 딱 눈에 딱 띄는 카드 뉴스 있잖아요. 우리도 인스타그램 그 돋보기 눌러보면 카드 뉴스 글 보고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보면 좋고, 그 다음에 내 타겟 고객과 주기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는 제가 이제 인플루언서이신 분한테 하나 들은 건데, 나랑 비슷한 주제로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그런 사람들 한 10명에서 15명과 좀 이렇게 DM도 서로서로 뭐 보내고 댓글도 달고 이런 소통을 하면요. 알고리즘이 그 사람들의 모든 팔로워들에게 나를 노출시켜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팔로워들에게 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신뢰를 꾸준하게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전문성, 정직함,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는 게시물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글쓰기 실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글쓰기란 머릿속에 존재하는 나의 생각을 현실화하는 거. 좀 길어지네요. 죄송해요. 1시간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컨텐츠 제작을 할 때는 타겟층이 누군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특성과 관심사가 뭔지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내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글을 한 번에 그냥 쫙 쓰는 게 아니라 써보고 수정하고 지우고 추가하고 수정하고 이 작업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컨텐츠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도 계속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스를 파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런 인스타 계정에서 너무 많은 판매 메시지는 좀 피하자는 거죠. 주스 저한테 문의하세요. 뭐 이렇게 뭐 드시고 싶으신 분, 뭐 샘플 뭐 이벤트 합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조금 더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그런 것들. 그리고 타겟층이 필요로 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삼가는 게 좋겠다. 굳이 내 타겟층이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주제나 컨텐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굳이 이제 내가 정말 너무너무 올리고 싶어 죽겠어. 이래도 약간 삼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약간 긴가민가 알 듯 말 듯 하면요. 정확하게 한 번 더 검색을 해보던지 문의를 해보던지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게 저는 신뢰랑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은 저는 이것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컨텐츠는 없기 때문에 내가 타겟하는 사람들만 나를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착한 사람 컴플렉스? 막 이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모든 사람이 나의 컨텐츠를 좋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알고리즘보다는 컨텐츠의 본질, 그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만든 컨텐츠 좀 자신감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고, 뭐, 거기서 조금 더,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된 거, 더 발전된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인위적인 방법, 일명 후킹이라고 하죠. 후킹 멘트로 사람들을 낚는 것보다는 폭행이 안 되더라도 좀 진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저는 온라인을 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글쓰기 기술은 배워야 됩니다. 요즘에 글쓰기 잘하는 거 그런 글 잘 쓰는 법에 관한 책들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배워가면서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드보다는 영상이다, 릴스다. 어, 5개의 게시물보다는 영상 하나가 낫다. 그리고 소통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도 좀 그런 피드에 글을 쓰든 DM을 하든 뭐 스토리에 올리든 메시지를 좀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거. 너무 말이 길어져도요, 좀 힘들어요, 사람이 듣는 게. 그래서 좀 간결하고 정확하게, 심플하게.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타겟층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타겟이 아닌 사람이 굳이 뭐, 타겟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계정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쓸 거라면. 그냥 단순히 내가 개인 계정 일기장처럼 쓸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비즈니스 도구로 쓰면서 내가 결과를 낼 거라면 타겟층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실제 모습이랑 같아야 돼요. 온라인에서는 너무 사람이 괜찮은 것 같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막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는데 막 10분, 15분 막 늦어. 허둥지둥 막 와가지고 막 전문성도 없고 사람이 막 별로야. 막 인스타에서 되게 괜찮은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너무 별로네? 이러면 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실제 모습과 같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내가 이건 이런 거 같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나의 감정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라 저희 인스타그램 인사이트 보게 되면은 클릭률이나 조회수,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들어오는지 뭐 팔로워 뭐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비즈니스 계정을 운영하고 계신다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나의 리스트를 많이 클릭을 했지? 어떤 걸 많이 봤지? 그럼 그거랑 비슷한 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언쟁을 하지 말고 이제 긍정적인 대화 유도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스타그램 하면은 사실은 죽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남의 거 영상 엄청 봐요. 릴스 되게 많이 보죠. 근데 그 보는 시간보다는 차라리 그 볼 시간에 내 영상 하나를 더 제작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PM이 빠르다, 쉽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빠르고 쉽다라는 얘기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쉽게 얻으려는 사람들만 꼬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은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일은 쉽게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괜히 막 낚시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는 늘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거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진짜 요즘은 막 특히 한국은 좁으니까 뭐 몇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이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부정적인 의견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나의 목표와 비전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열 번째로는 완벽한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어야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을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판, 우리 험담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되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좀 별로인 것 같아가 아니라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 어, 좋은 점이 있겠지. 그 사람한테 배울 점을 찾아보려는 노력. 이게 뭐 온라인을 떠나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할 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내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확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그냥 다단계 파리피플이 아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단계 파리피플이 아닌 정말 한 명의 전문가로 우리 황대한 스폰서님이 얘기하신 욕망의 매개자로 정말 따르고 싶은 사람으로서 내가 인정받는 사업을 펼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예의가 없거나 기본 인성이 별로인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트워크를 하면 우리가 막 사람들한테 막 목매고 절절매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쉬워서 그 사람들한테 막 질질 끌려다는 게 아니라 진짜 상대방, 그 사람이 나 아니면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시간도 필요하고 고민과 노력과 이런 배움과 좀 멘탈도 부서져 보고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 제가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한다고 해서 뭔가 테크닉적인 거, 기술적인 거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들어오셨으면 약간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전부터.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00%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맞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요즘에 이런 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그냥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봐요 라는 스터디 느낌으로 오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어, 들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그룹장이